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난 그 시점부터 저는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14일 날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의 경우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는 현재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이 절차가 빨리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김상일 평론가, 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참석을 못하고 승계하는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승계 절차를 조국 전 대표가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저것이 대법원이 국회로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럼 국회가 그 통보를 받아서 선관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선관위가 마지막으로 승계를 확정 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저 선고가 있자마자 국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바로 그걸 받아서 선관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에 다 일어난 네네네네. 일이죠? 네. 오늘 다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국 전 대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엄정한 투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원래 10일 이내에만 그거를 확정 져가지고 통보를 하면 되는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바로 결정이 나서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0일이 돼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한다면은 내일 바로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조국 의원 오늘 그 판결 관련해서 탄핵안하고는 전혀 이제 영향이 무관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승계된 의원이 어떻게 이제 행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국 전 대표랑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조국 당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요. 이 당대표에서도 사임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당대표로서의 큰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여지는 있겠죠. 당장 내일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구속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조국 당대표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절차가 바로 들어가나요? 내일 소환 통보를 했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내일 이제 구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되게 되면 의원직이 이미 상실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선 총선도 이제 출마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도 사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상황입니다. 다시 탄핵 소추안 얘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레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그 경우도 한번 보고요. 부결됐을 때 경우도 한번 볼 텐데 가결이 된 이후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당론이 아직도 이게 탄핵 반대가 당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당론을 어긴 의원들이 노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당론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게 분당으로 갔죠. 그때는 바른정당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파들이. 아마 저는 이번에는 이게 결국 분당으로 갈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론을 반해가 투표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국회법의 양심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당론은 징계는 가능합니다. 막을 수는 없어도 당론을 어겼을 때는 이게 징계는 가능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기명 투표. 지금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극심한 혼란이 올 거예요. 통과되면 아마 이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과연 한 당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반대가 깨지지 않을까?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깨졌잖아요. 지금도 이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게 같은 당을 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분당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라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법통이나 이런 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아까 탄핵이 통과됐을 때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고
바로 이게 비대위 체제가 들었으면 예. 그러면 이게 또 원내대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원내대표가 먼저 이게 모시고 오는 게 원칙입니다. 당대표가 무너지면요. 따라서 예. 이제 그 아마 숫자로 보나 오늘 이게 그 친윤계가 국민의힘의 이제 법통을 유지하고요. 아마 이게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나가거나 예. 아마 이게 제명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래 예상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누가 남고 나가는 문제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국민들 위에 조금이라도 서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심 위에 서서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고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의 권력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고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에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부결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이것을 부결시키겠다고 했는데 부결을 못 시킨 책임을 지고 대표가 사퇴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는 부결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방향을 전환해서 예. 가결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결됐다고 해가지고 가결을 천명한 사람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것은 말한 대로 당론을 어겼다는 징계만이 남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당론을 어겼다는 징계를 옛날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징계를 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지금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그거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투표는 그거하고 연동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왜 국회법에서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법에 따라 한 거를 정당이 법보다 낮은 수준의 정당 규칙으로 징계를 한다고요? 예. 위법이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예. 그 상황과 정지되지 않은 상황은 또 다를 것이다. 상황이 또 달라진다. 예,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상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탄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탄핵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통령만 계속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전부 다 몰락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태극기 부대 뭐 모든 선거에서 그러면은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승리한 선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후보도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사실은 이 당의 출신도 아닌데 무슨 렌탈샵에서 렌탈하듯이 후보를 렌탈해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으로 이용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도 이준석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탄핵의 강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전을. 국민의힘 정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는 지리멸렬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예.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그때 반대했던 분이에요.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니, 저는 이게 그때요. 예. 탄핵이 무기명 투표잖아요. 따라서 이게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이 자체를 몰라요. 근데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하고 이게 반대한 사람 몰라겠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아주 이게 왜 무기명 투표니까요. 제가 알기로 이게 오히려 탄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반대했다는 분들 중에 지금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고요. 예. 윤상현 의원도 대표적이죠. 본인이 반대했다잖아요. 근데 오히려 찬성한 분 있죠. 거기 김무성 원내대표가 주도했는데 정계 은퇴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또 주도했죠. 지금은 이게 대선주자로 존재감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게 저는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한 분들이 오히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뭐 크게 그 오히려 몰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도 지도부 붕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말인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그러면 그 지도부 사퇴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될까요? 네, 죄송한데 여기까지. 뒷부분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지만은 긍정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너무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이게 두 번 한 건데 김상일 평론가님 아니라고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김빈전 최고는 지금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의 사람이니까 못했으니까 사퇴해야죠. 예. 근데 나머지들은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사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대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살펴볼 텐데 과거의 영상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좀 가장 궁금했던 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대통령 담화는 그와는 반대되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 안에서 대통령과 당과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요 당에 일임하겠다 했지 예.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일임하겠다 한 거 아니잖아요. 예. 당이란 게 국민의힘 당이 한동훈 개인입니까? 당이 꼴 한동훈입니까? 짐이 곧 당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그 전체 당의 국회의원들, 전체 당원들의 뜻에 일임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원뜻이죠. 따라서 그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본인은 내한테 맡기는가? 이렇게 오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예. 원래 뜻은 이게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그때도 의원들의 대다수는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이게 원내대표 선거만 봐도 지금 또 이게 김태호 후보나요. 이런 분들이 다 친한이 아닙니다. 예. 이쪽은 다 친윤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친한도 있지만 중도가 많아요. 예. 중도가.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30몇 표가 다 이게 친한이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이게 저희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친한이 아니에요.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따라서 이게 그 판세를 보면 저는 중도 친윤 쪽이 압도적이다. 예. 이게 근데 친윤들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하야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끝까지 탄핵을 막으면 좋고 탄핵이 최악의 경우 못 막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이게 그 대통령의 판단을 내란이 결국에 탄핵은 내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내란이 돼야 탄핵이 되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걸 한번 다투보겠다는 입장이 당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일반적 의견. 네. 근데 김상민 의원님 이 의견도 불과 며칠 전만 생각해 보면 여권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 네네. 탄핵 트라우마 이런 표현도 네네. 있었고요. 그랬죠. 그것도 좀 바뀐 것 네. 같고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체포 대상까지 됐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심각한 오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을 일임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돌변을 합니다. 말을 바꿔요. 대국민 담화까지 했어요. 그 취지를 한번 보세요. 예. 예? 근데 말을 바꿔서 이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내가 뭐 당에 뭐 일임을 왜 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던 거죠. 왜? 그 당시에 탄핵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거짓말이 아닌가. 시간을 벌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본인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바를 들어주는 듯한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한테 이름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제는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담화를 왜 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때서부터 뭘 고민한 거냐면 이게 나한테 넘어왔으니 예. 나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책임을 나 혼자 탄핵 쪽으로 가져가면은 이 당이 분열이 되니까 당의 어떤 분열을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이 고민을 굉장히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나와가지고 그 계엄 다음 날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계엄을 막는 것보다 사실은 이 탄핵안을 처음 1차 탄핵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는 그 고민이 훨씬 크고 깊었다. 이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게 뭐냐?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대표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3의 길 내지는 신의 한 수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거부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나름의 노력을 한 거예요. 예.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국민에 의해서 한 번은 거부되고 야당과 국민에 의해서 거부되고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노력은 다 소진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데 앞서 저희가 이제 CG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말이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거를 한번 좀 보여드렸죠. 그걸 한번 보면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글쎄 손정혜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지난 5일부터 6일, 8일 그리고 오늘 보면 글쎄요 말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하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여지도 있고 한동훈 대표 역시도 자신의 처지가 거짓말한 사람이 될 염려에 처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탄핵을 이제 시키지 않고 탄핵 부결 쪽으로 의견을 갔을 때는 우리가 2월, 3월에 질서 있게 하야시키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경하게 우리는 탄핵 심판 받겠다, 기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반대해서 하야시킬 도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본인이 당대표에 앞장서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가장 결단력 있게 결정한 게 무참하게 실행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철수해서 그럼 그럴게요 하기도 좀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한다거나 이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이 담화를 비판하는 성명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미 본인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즉시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즉각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당의 자중질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감을 굉장히 갖고 있다. 이번에 리더십에서 밀리면 존재감이 상실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조기 대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상고심이 항소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그렇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33으로 해도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는 내년 5월, 6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탄핵을 5월, 6월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로 미루지 못하고 바로 이 탄핵이나 하야가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대선을 치를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뭐냐? 한동훈 대표가 주구장창 얘기한 게 뭐냐? 이거예요. 대통령 직무 정지와 책임자 처벌. 이거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직무 정지도 안 할 것이고 나는
책임도 없어.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는 자기 일관된 입장하고 어긋나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도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냥 뭐 분리하더라도 예. 우리가 제3의 길이나 다른 길이 없으니 지금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 줄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적인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불법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고민을 본인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길을 못 찾고 지금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 문제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뭐 항소심과 만약에 탄핵으로 갔을 때 헌재 심판 그 시기를 지금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죠. 원칙은 지킬 겁니다. 아마 대법원이. 예. 조국 대표도 이 원칙대로 선고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선거법은 3.3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정교사도 이제 그 다음 주 초쯤이면 배당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쟁점이 간단하고 정인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항소심은 이제 다 할 게 없어요. 따라서 이제 둘 다 아마 신속하게 놓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게 버틴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 가면요. 예. 지금 이게 6명밖에 없어요. 9명 채우는 것도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왜?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임명권이 없잖아요. 옛날에 황교안 예. 대표도 이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 이게 탄핵 사건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원칙대로 할 것 같아 급하게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180일 정도 보통 이게 소요됩니다. 근데 이게 더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내년 4월 달에 또 이게 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또 어려워요. 그 2명은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야당에서 대통령 몫으로 2명을 인정해 줄지 이것도 이게 의문이에요. 따라서 상당히 그 헌재가 지금 구성 때문에 변수가 많으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 끝까지 버틴다는 거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안 끝나가게 대선하면요. 대통령 되면 이게 그 재판이 올스톱 될까요? 그렇게 보는 거는 극소수견입니다. 대통령은 새롭게 형사상의 소출을 안 당하는 소추 특권이 있어요. 예. 내라고만 빼고. 근데 기존에 재판하고 있는 그게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재판상의 특권은 없다. 이 말은 이게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받으러 나가야 되고 대통령 도중에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이게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또 한 이야기예요. 국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면 예. 대통령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이 된 데서 재판이 올 수도 되고 모든 게 면책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대로 이게 그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무죄로 떨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이게 그 화약고로 남아있다고 봐요. 선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로서 대선까지 가서 대선에 대통령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거나 유죄로 선고되면 법치주의의 열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과 범죄의 문제를 연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이쪽이 불법과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건 당위성과 정당성이 없는 논란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몇 개월 걸릴지가 중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장 직속 지휘를 받았던 그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어 있죠. 경찰청장도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헌재의 판단보다 훨씬 더 높게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여권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긴급 체포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요건에 모두 다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수개월이나 걸리는 이 탄핵 심판의 여하를 따지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의 소명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상황이 좀 여러모로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